이권 카르텔, 즉, 야, 너 모의고사 어렵게 내고 사교육 시장이랑 결탁한 거 아니냐는 혐의야. 그게 말이 이게 안 되는 말이 게,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함께 수능을 5달 앞두고 대입국장이 경질되더니 급기야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까지 전격 사임했습니다. 아마도 평가원에 대한 감사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가원에서 무슨 비리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단지 모의고사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한마디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규민 평가원장은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윤 대통령의 말은 그동안 평가원이 유지해왔던 원칙이어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즉 교육과정 외에 문제가 출제됐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또한 킬러 문항에 대한 주문도 노력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아마 대통령의 판단을 두고 한 말인 듯합니다.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를 문제 삼아 책임을 묻는 판단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그건 판단의 주체한테 물어봐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아마도 판단의 주체에 꽤 많은 불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평가원장과 관련한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 들어갑니다. 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무슨 교육부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민간기업이에요. 왜 민간기업을 했느냐? 정권 바뀔 때마다 하도 교육과정 쥐고 흔드니까 일부러 민간기업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 감사 들어가. 거기 감사 들어가요. 이 감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봐야 돼요. 민간기업 감사를 정부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민간기업 정부 감사가 한계가 있죠? 그러면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큰일이야. 아니 그리고 교육부도 다 감찰한대잖아. 그러니까 교육부 국장을 경질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도 다뤘지만 이권 카르텔, 즉, 야, 너 모의고사 어렵게 내고 사교육 시장이랑 결탁한 거 아니냐는 혐의야. 그게 말이 이게 안 되는 말이 게,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와. 만약 수능을 쉽게 내잖아요. 수능을 쉽게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등급 컷이 다 올라가요. 그러면은 변별력을 갖춘 친구들이 시험을 보려면 여기서 자기가 좋은 성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신하고 수시에 몰빵합니다. 정시에서 변별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시, 그다음에 내신 여기에 몰빵하게 돼 있어요. 내신은요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중간고사 특화 수업, 어느 고등학교 기말고사 특화 수업 이런 거 해가지고 한 10년치 그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그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다 데이터로 축적해가지고 거기서 수업해요. 이게 그냥 수능 조금 쉽게 내고 교과서 안에서 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교과서가 18종이에요. 네. 어느 교과서에서 낼 거냐고. 그 자체가 불공정이죠. 불공정해요. 어느 한 교과서에서 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다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기, 내용, 형식이 다 틀렸어요. 시기 5개월 앞두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들 불안에 빠져 있죠. 맞습니다. 내용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그냥 술자리 부장님 토크 같이 얘기를 했죠. 형식 대통령이 갈등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사람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도 지금 화가 안 풀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수능이 그 변별력을 키우는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하나 봐요. 어려운 문제. 네, 어려운 문제. 그걸로 이제 변별력을 높이는 거겠죠. 킬러 문항. 약자인 우리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거다 이거. 수능에서 빼라이. 그리고 내신에서도 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는 거예요? 물수능 얘기 나오잖아. 그건 또 아니고. 야, 변별력을 갖추라고 임마. 그러면서 변별력을 갖추는 거를 오늘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킬러 문제를 원천 배제하더라도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정성을 기울이면 변별력이 확보된 공정 수능이 가능하다. 그 전에 무성의하게 냈다는 겁니까? 정성을 기울이면 된답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베테랑 수능 출제위원들이 출제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베테랑 출제위원들이 들어가 봤자 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정성을
충성을 기울였느냐 안 기울였느냐, 문제를 출제 기법을 고도화했느냐, 이게 전부 다 감사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기세로 보면. 그럼 어떤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거냐고 사교육 업계에서 지금 이제 어느 출제위원이 들어갔다 이런 것도 사교육 업계에서는 정보예요.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냐면 베테랑 출제위원은 아니지만 출제위원회 자기가 그 딱지를 이 배지를 붙이면 그 다음에 잘 나갈 만한 분, 요 딱 그 아랫선에서 그 타이틀이 출제위원 딱 타이틀이 필요한 분, 이런 분들이 들어갈 거다. 그런 분들은 누구다. 이런 분들은 평소 출제 성향이 이랬다. 이런 거 벌써 분석 들어갔어요. 상식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